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밤에 자주 깨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밤마다 뒤척이다 깨거나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으면 다음날 온몸이 무겁더라고요. 이런 수면 문제, 우리 나이 들면서 더 자주 겪게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푹 잘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밤에 자꾸 깨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잠을 푹 자야 다음 날이 상쾌한데 자꾸 깨다 보면 피곤이 쌓이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과 생활 습관에서 오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특히 시니어 분들이 자주 겪는 세 가지 원인, 갱년기, 야간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갱년기부터 볼까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은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세요. 그중 하나가 바로 수면 문제예요. 밤에 갑자기 덥고 땀이 나는 이른바 열감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죠. 이 열감은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잠을 푹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나고 그 바람에 잠이 확 깨는 거죠. 남성분들도 나이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답니다. 이런 열감이나 식은땀은 잠을 깨우는 큰 원인이에요. 게다가 갱년기에는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감정 변화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또 밤에 뒤척이게 만들죠.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하면서 혼자 고민하셨다면 갱년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수면까지 방해하니 조금 억울한 기분도 들죠. 다음은 야간요예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화장실을 가느라 잠이 깨는 거 정말 흔한 일이죠. 나이 들수록 방광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아서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질 수 있어요. 또 전립선 문제나 당뇨 같은 건강 문제도 야간요를 부추길 수 있답니다. 특히 저녁에 물이나 커피, 차 같은 음료를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죠. 한번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이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저도 예전에 저녁에 차를 너무 많이 마셨다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한 적이 있는데 정말 다음 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이건 잠을 자는 동안 숨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상태를 말해요. 코 고는 소리가 크거나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자도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죠. 심지어 낮에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것 이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과체중이거나 목 주변에 지방이 많을수록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답니다. 주변에서 코 고는 소리가 심하다고 지적받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을 자주 받으신다면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해요.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푹 잘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로 준비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분명히 수면이 나아질 거예요. 이 방법들은 저도 주변 어른들께 추천드렸더니 효과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이에요. 열감이나 식은땀 때문에 잠이 깨신다면 침실 환경을 조금 바꿔보세요.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을 자는 방의 온도를 1820도 정도로 맞추면 좋아요. 여름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살짝 틀어놓고 겨울엔 너무 두꺼운 이불은 피하세요. 얇은 이불을 여러 겹 덮으면 체온에 따라 조절하기 편하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름에 얇은 면 이불을 2겹 덮고 자는데 더우면 1겹 덮고 추우면 2겹 덮어요. 이렇게 하면 열감이 와도 금방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천연 소재의 잠옷을 입어보세요.
면이나 린넨처럼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만든 잠옷은 땀이 나도 금방 마르고 몸이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 면 잠옷으로 바꾼 뒤로 훨씬 편하게 잤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갱년기엔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가 많죠. 잠들기 전 5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면 깊은 호흡으로 마음이 가라앉고 잠이 더 잘 와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어깨를 돌리거나 다리를 쭉 뻗어서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명상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의외로 효과가 크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열감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 저녁엔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콩 제품이나 두부, 견과류 같은 음식이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저는 저녁에 두유 한 잔 마시는데 은근히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야간요 때문에 자꾸 깨신다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차이가 생겨요. 오후 6시 이후엔 물이나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특히 커피, 차,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니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낮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이 수분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과 점심시간에 물 한 잔씩 더 마시면 저녁에 덜 갈증이 나요. 또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 다리를 벽에 기대어 1015분 정도 올려놓아 보세요.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서 야간요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저는 이 방법으로 다리 붓기도 줄이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그리고 케겔 운동도 큰 도움이 돼요.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이 운동은 하루 5분 정도 화장실 갈 때 소변을 참는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 돼요. 처음엔 어색해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 TV 보면서 10번씩 조였다 풀었다 해보세요. 하루 3번만 해도 한 달 뒤엔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만약 야간요가 너무 심하다면 혹시 당뇨나 전립선 문제 같은 건강 이상은 없는지 병원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제일이죠.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으로 증상을 줄일 수 있어요. 먼저 체중 관리예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목 주변에 지방이 쌓여서 숨 쉬는 통로가 좁아질 수 있어요. 하루 1015분씩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체중을 510%만 줄여도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나아질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겨요. 또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똑바로 누워 자면 혀나 목구멍이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옆으로 자는 자세를 연습하고 베개로 몸을 살짝 고정하면 자세를 유지하기 쉬워요. 저는 베개를 껴안고 자는 버릇을 들였더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코 호흡 연습도 도움이 돼요. 코로 숨 쉬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낮에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기도를 열어주는데 효과적이에요.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받고 CPAP라는 호흡 보조 장치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잠이 훨씬 편해진답니다. 제 지인 중에 CPAP를 사용하면서 잠이 달라졌다며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갱년기, 야간요, 수면 무호흡증 외에도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이 그 리듬을 좋아해요. 주말에도 너무 늦게까지 자거나 새벽까지 깨어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침실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침실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건 피하세요. 침대는 잠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면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저는 침실에 전자기기를 아예 안 두는데 이게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 30분 정도 카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근육도 이완돼서 잠이 잘 와요.
저는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조용한 음악을 듣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편안하더라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우는 신호를 보내요. 잠들기 12시간 전엔 화면을 보지 말고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책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잡지나 신문을 훑어보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어깨나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잠을 더 잘 자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사실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몸 문제만은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도 잠이 잘 안 오죠. 나이 들면서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고민까지 많아지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가끔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져서 잠이 잘 와요. 저는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떨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또 잠을 못 잤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좀 덜 잤네, 내일은 더 잘 자야지 하고 가볍게 넘기는 마음도 중요하답니다. 잠도 연습이에요. 꾸준히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느새 푹 자는 날이 많아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침실 온도를 살짝 낮춰본다든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본다든지 말이죠. 작은 변화가 쌓이다 보면 분명히 잠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저녁에 커피를 끊고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했더니 야간요가 확 줄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작은 변화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로 푹 자는 밤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